여러분, 소금하면 보통 중성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소금이 순수한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물을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확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성인 물질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화학 미스터리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아니, 중성인 소금이 어떻게 물의 pH를 바꾼다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단계별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에 산을 넣으면 당연히 산성이 되죠. 염기를 넣으면 염기성이 되고요. 이건 뭐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 바로 이 소금은 대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미스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수사의 기본은 뭐죠? 바로 용의자 파악이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 소금의 정체부터 확실히 해보자고요. 화학적으로 소금, 그러니까 염이라고 부르는 물질은요, 산이랑 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이온 화합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녀석이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그냥 100% 완전히 쫙 쪼개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쪼개진 이온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강력한 용의자들입니다. 자, 용의자 파악은 끝났으니 이제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죠. 현장은 바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입니다. 모든 수사의 기본은 현장 보존과 초기 상태 파악이잖아요. 이곳의 상태를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이 완벽하게 순수해 보이는 물도요, 사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동 이온화라는 아주 신기한 과정을 통해서 물 분자들끼리 서로서로 반응해서 아주 조금씩 수소 이온 H+하고 수산화 이온 OH-로 나뉘고 있다는 거죠. 순수한 물의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H+ 이온과 OH- 이온의 양이 정말 완벽하게 똑같아요. 칼같이요. 바로 이 완벽한 균형 덕분에 pH가 정확히 7, 즉 중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금 용의자가 등장하면 바로 이 깨지기 쉬운 섬세한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소금이 물에 녹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이루고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 이 두 명의 용의자가 물속으로 풀려나는 거죠. 이제부터 이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가 물의 pH를 뒤흔드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누가 범인일까요? 자, 범인을 찾기 위한 아주 결정적인 수사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출신 성분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온의 행동은요, 그 이온을 만든 부모,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산 또는 어떤 염기에서부터 왔는지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거의 반전 드라마 같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강산이나 강염기, 그러니까 아주 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이온은요, 의외로 아무 힘도 없는 약한 자식이 되어버려요. 물속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하는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약산이나 약염기, 즉 약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온은 오히려 물과 엄청나게 잘 반응하는 강한 자식이 됩니다. 네, 바로 이 녀석들이 pH를 바꾸는 진짜 범인, 진범인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 사건 파일을 열어보죠. 첫 번째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소금, 바로 염화나트리움 NaCl입니다. 자, NaCl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선 양이온 용의자, 나트륨 이온 Na+를 보죠. 얘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강염기인 NaOH에서 왔습니다. 그럼 음이온 용의자, 염화이온 Cl-는요? 얘는 강산인 HCl 출신이죠. 보세요. 둘 다 부모가 아주 짱짱한 강한 부모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이 두 이온은 물속에서 아무런 말썽도 일으키지 않는 그저 얌전한 방관자일 뿐입니다. 자, 그럼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pH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7, 중성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염화나트륨은 무죄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싱겁게 무죄로 풀려났네요. 그럼 수사를 계속해야죠. 두 번째 사건 파일입니다. 이번 용의자는 아세트선 나트륨. 이 소금은 약한 산과 강한 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졌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녀석은 물을 염기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 소금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강한 부모 NaOH 출신인 Na+는 그냥 방관자죠. 그런데 약한 부모, 즉 약산인 아세트산에서 온 이 CH3COO- 이온, 아세트산 이온이 바로 진범입니다. 이 녀석이 물속을 돌아다니다가 H+ 이온을 딱 발견하고는 낚아채서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균형을 맞추고 있던 H+가 사라져버렸으니 상대적으로 OH- 이온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 결과 물은 염기성이 되고 pH는 7보다 커지게 됩니다. 범인은 바로 아세트산 이온이었습니다. 사건 해결이네요. 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사건, 염화 암모늄입니다. 이 녀석은 강산과 약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졌어요.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이 경우는 용액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한번 볼까요? Cl-이온은 강산 HCl 출신이니까 역시나 그냥 구경꾼, 방관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암모늄 이온, NH4+, 얘는 약염기인 암모니아에서 왔기 때문에 아주 반응성이 강한 녀석이죠. 얘는 아까 아세트산 이온과는 반대로 행동해요. 물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H+ 이온을 툭 던져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속에 H+ 이온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용액 전체가 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pH는 7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해결됐네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쪽은 방관자, 한쪽은 범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소금을 이루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둘 다 약한 부모 출신이라서 둘 다 반응성이 강하다면 이건 대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플루오린화 암모늄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여기서 양이온인 NH4+는 물에 H+를 주면서 산성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쓸 거고요. 음이온인 F-는 반대로 물에서 H+를 뺏어서 염기성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와, 이거 완전 양쪽에서 서로 당기는 팽팽한 줄다리기 시합 같은 상황이네요. 그럼 이 줄다리기는 누가 이길까요? 승자는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둘의 힘을 숫자로 비교해보면 돼요. 여기 Ka라는 값은 양이온이 물을 산성으로 만들려는 힘의 세기, 그리고 Ke는 음이온이 물을 염기성으로 만들려는 힘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암모늄 이온의 힘 Ka 값이 플로리나 이온의 힘 Ke 값보다 어때요? 훨씬 크죠? 네, 결국 산성으로 만들려는 힘이 더 강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용액은 산성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수사한 모든 사건들을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였죠? 강한 부모에게서 온 이온은 힘없는 방관자가 되어서 pH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반대로 약한 부모에게서 온 이온은 아주 힘센 반응자가 되어서 pH를 바꾼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미스터리를 푼 핵심 원리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온의 출신 성분, 다시 말해 그 가족사에 달려 있었던 셈입니다. 부모가 강하냐, 약하냐가 물속에 들어간 자식 이온의 운명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연어부는 어떤 소금을 보더라도 그 가족사만 딱 보면 이 녀석이 물의 pH를 어떻게 바꿀지 예측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이 원리를 반대로 이용하면 어지간한 산이나 염기가 들어와도 pH가 거의 변하지 않도록 꿋꿋하게 버티는 그런 용액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용액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